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중에 모든 분들이 심근경색증이란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영어로는 heart attack이라고 하고요. 영어의 그 전문적인 용어로는 coronary artery disease 아니면 뭐 acute myocardial infarction 뭐 이런 식으로 그 병의 정도에 따라서 분류가 되어 있는데요. 쉽게 보통 사람들이 말할 때는 heart attack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chest pain이 그 흉부 쪽에 가슴이 아파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heart attack이란 말을 들었다. 뭐 이런 경우인데요. 이런 경우로 그 쓰러지셔서 가시는 분도 있고 그냥 가슴만 아파서 병원 응급실에 가시는 분들도 꽤 있는데요. 거기에 대한 예후 그리고 그것의 방지법에 대해서 좀 토론을 해볼까 합니다. 미국에서 지금 35세 이상 된 성인이 사망을 하는 경우에 3분의 1이 그 심근경색증의 그 진단으로 사망을 했다고 지금 보고되고 있을 정도로 굉장히 심각하고 흔한 질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주위에서도 하트어택이 한번 있었던 분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꼭 하트어택 있다고 돌아가시는 건 아니고요. 뭐 사일렌트 하트어택도 있고 자기도 모르게 어느 순간 뭐 심근경색증이 좀 왔다가 지나갔다 뭐 이런 말을 듣기도 하죠. 어떤 분들은 뭐 부정맥이 왔다든지 뭐 이렇게 해서 부정맥이 왜 왔어요? 뭐 심근 관상동맥에 문제가 있어서 온 분들도 있고 다른 문제들 때문에 온 경우도 있지만 결론은 이렇게 동맥경화증으로 인해서 관상 그 심근경색증이 오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먼저 기본적인 이야기를 먼저 하고 지나가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가 혈관이 막히는 것을 동맥경화증이라고 하죠. 그러면 그 혈관이 막히는 것이 심장의 혈관들이 막히게 되면 관상동맥 질환이라고 합니다. 그 영어로는 coronary artery disease라고 하는데요. 산소가 심장 세포에 많이 못 가기 때문에 심장의 세포들이 괴사하거나 이렇게 망가진 것을 acute MI, 뭐 acute myocardial infarction, 그 심근경색증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뭐 심근경색증이 굉장히 심해서 바로 돌아가시는 분도 있겠지만 대부분 그렇지는 않고요. 우리가 지난 20년 동안 심근경색증 아니면 관상동맥 질환에 대해서 굉장한 발전이 있었고 뭐 수술에 대한 발전도 있고 스텐트 그리고 약물 그런 것들이 발전이 있어서 굉장히 예후가 좋아졌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도 3분의 1이 그 관상동맥 질환 그 심근경색증 때문에 돌아가신다고 말씀을 해드렸죠. 그래서 이제는 이제 그런 질병을 가지고 치료를 성공적으로 받으셔서 이제 계속 이제 예전에 심근경색증이 있었는데 지금은 잘하고 있다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분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 예후에 대해서 관심이 많게 되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논문이 하나 나와서 제가 오늘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American Journal of Cardiology 해서 미국 심장학회지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2017년 3월호에 실린 건데요. 이 저널에서 동맥경화증이 있었던 사람들 아니면 심근경색증이 있었던 사람들이 또다시 심근경색증이 왔을 때 어떤 예후가 되나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조사를 한 건데요. 프랑스의 파리에 있는 연구팀이 위주로 이제 그 통계를 낸 겁니다. 총 3,079명의 환자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 건데요. 거기서 이제 3년간의 그 사망률, 그 심근경색증으로 병원을 입원한 후에 3년 안에 사망률을 조사를 한 겁니다. 3년 안에 사망을 했을 때 얼마나 사망을 했느냐. 그래서 보니까
동맥경화증의 양상이 보인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80%의 증가율이 보였고 단순히 심근경색증이 1만 있었던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32% 더 사망률이 높았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자, 이 연구를 보면 어떻게 보면 뭐 당연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뭐 예전에 심근경색증, 하트어택으로 입원했던 사람들이 더 많이 빨리 죽을 거라, 사망을 할 거다. 그거는 어느 정도 당연한 거고, 그리고 뭐 동맥경화증이 심한 사람들은 당연히 심근경색증이 왔을 때 더 많이 사망을 할 수 있다. 이것도 뭐 어떻게 보면 당연한 말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의사들이 이런 통계 자료를 내는 이유는 그랬을 때 당연히 그냥 맹목적으로 많겠지 하는 것과 진짜로 통계를 내서 몇 퍼센트가 올라간다 뭐 이런 거는 좀 차원이 틀리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과학적인 증거로 통계를 냈고 거기에 대해서 증명이 됐기 때문에 그러면 이 사람이 뭐 2배 아니면 80% 증가 그렇지 않았을 경우보다 80%의 증가로 더 사망할 가능성이 많다. 30%가 더 사망할 가능성이 많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이제 그 숫자가 나오면 그거를 우리가 의사들이 계산을 해서 환자를 치료하는데 도움을 주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증거 자료가 환자를 치료하는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뭐 보통 환자분들은 아무런 영향이 없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실 수 있겠지만 물론 자신의 의사를 100% 믿고 자신의 의사가 하라는 대로 다 하시는 분들은 뭐 아무 상관이 없겠죠. 뭐 자기가 안다고 해서 안 할 건 아니지만 그렇지만 이제 이런 것들을 알고 계시다 보면 어느 정도 의사들이 뭐를 하면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그 중요하기 때문에 그 먹으라는 약을 더 열심히 먹고 이랬을 때 더 좋은 결과가 나기 때문에 이런 증거 자료를 제가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는 거고요. 이제 동맥경화나 심근경색증이 왔었던 사람들은 그 후에 또 왔을 때 다른 안 오고 처음으로 온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은 사망률이 있었다는 걸 알고 더 많은 문제가 있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처음에 그런 그 증거가 있거나 동맥경화증에 문제가 있거나 처음에 하트어택으로 실려왔던 사람들은 더 열심히 치료를 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죠. 그 더 위험한 사람들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중요한 약이 몇 가지가 있죠. 그래서 그 첫 번째는 콜레스테롤 약을 주고 콜레스테롤 수치와 상관없이 주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왜냐하면 고위험군이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는 ACE 이니비터나 ARB 약으로 혈압약이에요. 혈압약인데 엔지오텐신 리셉터 블로커 하고 엔지오텐신 인히비터 뭐 ACE 이니비터라고 이제 짧게 말하는데 그 약 그리고 심장을 전문적으로 그 보호해주는 베라블라커라는 약을 이제 저희 의사들이 이제 처방을 하게 됩니다. 물론 혈압이 전혀 높지 않고 저혈압이면 이런 약들을 다 쓸 수는 없지만 그 대부분이 고혈압이거나 혈압이 정상일 때는 조금이라도 쓰게 되죠. 그래서 심장과 콩팥을 보호하는 역할을 해주기 위해서 치료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지금 말한 ACE 이니비터, ARB 그런 약들에 대해서 예전에 제가 따로 설명을 한 게 있으니까 제 웹사이트 그 유튜브 채널을 보시면 ACE 이니비터, ARB 거기에 대한 비디오를 따로 보시고요. 제가 링크를 여기다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또 베타블라커에 대해서도 따로 설명을 한 비디오가 따로 있습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예전에 그런 강의를 따로 했었고 그리고 콜레스테롤 약도 중요하니까 제가 거기에 대해서도 다른 비디오 강의 보시면 좀 설명을 몇 번 한 게 있죠. 그래서 꼭 그거를 한번 보시고 뭐 그거를 보고 자기가 치료를 하는 거는 아니죠. 그렇지만 의사분께서 자기 주치의나 심장내과에서 이거를 처방을 했을 때
사람들이 뭐 약을 먹으면 뭐 케미칼인데 괜히 먹나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지 말고, 우리가 이런 사망률 그리고 문제가 있었던 거를 이런 약들이 도와준다고 밝혀졌기 때문에 드리는 거니까 유념하시고 그 여러분이 의사와 같이 치료를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